반갑습니다. 여러분 해몽성입니다. 오늘 진짜 쉬지도 않고 터지고 또 터졌어요. 선거판은 불꽃이 튀고 중동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반도체 시장은 로켓처럼 솟구치고 서울 한복판 고가차도는 무너지고 부산 백화점 천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뉴스 한 편에 한 달치 사건이 다 압축된 느낌이에요. 오늘도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날 놓치는 일 없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 인천시장 선거 유정복 vs 박찬대 진짜 붙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인천입니다. 인천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완전한 양강 구도로 치닫고 있어요. 현직 유정복 시장과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맞붙는 구도인데 이게 보통 대결이 아닙니다. 유정복 시장은 현직의 이점, 즉 그동안 쌓아온 행정 실적과 인지도를 무기로 들고 나오고 있고요. 반면 박찬대 후보는 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권 교체 분위기를 등에 업고 있어요. 인천이라는 도시 그냥 항구 도시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인구 거의 300만 명의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수도권 경제 동맥이 지나가는 핵심 광역시예요. 이 도시의 시장이 누가 되느냐는 단순히 인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정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양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현직 프리미엄이냐 교체 바람이냐 개표 결과 나올 때까지 진짜 긴장 놓을 수 없는 판이에요. 우한, 이 부산, 보수의 심장에서 청년들이 흔들린다. 두 번째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오랫동안 보수 정치의 본산으로 불려온 도시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바로 여기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 출신으로 이 도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두 거목의 정치적 유산이 동시에 교차하는 도시, 그게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어요. 바로 청년 유권자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부산에서 요즘 2030 세대는 무조건 한 당만 지지하지 않아요. 집값, 일자리, 미래 전망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보수 정치의 본산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는 건 이 도시가 그만큼 유동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청년들의 선택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3. 경기 평택을 재선거 민주당 vs 조국혁신당 갈라졌다. 세 번째, 경기 평택을 재선거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래 두 당은 진보 진영에서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선거를 놓고 후보 단일화 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진 상황이에요. 감정 싸움이 격화됐다는 건 단순한 전략 차이가 아니라 두 당 사이의 신뢰 자체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향후 봉합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평택 한 선거구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 전체의 연대 가능성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 당이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갈지 혹은 완전히 갈라설지 진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4. 서울시장 오세훈 vs 정원호 마지막 날까지 총력전. 네 번째는 서울입니다.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서울시장 후보들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어요. 민주당의 정은호 후보는 서울의 실력 교체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현직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정면에서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두 후보가 내세우는 키워드가 정확히 갈립니다. 실력 교체라는 말은 현재 서울 행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을 바꿔야 서울이 달라진다는 메시지죠. 반면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을 강조하는 건 서울 시민에게 집값과 주거 안정만큼 피부에 와닿는 이슈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 이상이 이 두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메시지가 더 크게 울렸을지 개표 결과가 답을 줄 거예요. 5. 이재명 대통령 vs 국민의힘 투표를 둘러싼 충돌. 다섯 번째 대통령과 야당의 날선 공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표를 포기하는 건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투표 독려 메시지인 동시에 야당을 향한 견제구이기도 하죠.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투표를 촉구하는 건 꽤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그러자 국민의힘이 바로 반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악성 지배자라고 직격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어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 간 감정의 온도가 최고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선거 당일까지 이 기류가 유지될 텐데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적 수사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6. 미국 이란 협상 교착 트럼프의 수정안과 이란의 거부. 여섯 번째 중동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에 기존보다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새로 보냈습니다. 사실상 압박 수위를 높인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꿈쩍도 안 해요. 자국의 권리가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협상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란 핵 문제는 중동 전체의 안보 구도를 좌우하는 변수예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하면 지역 긴장이 낮아지고 결렬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건을 강화했다는 건 협상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판을 흔드는 건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란의 권리 확보 요구는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과 직결된 문제라서 미국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당분간 교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7. 호르무즈 해협 미사일 발사와 이란의 군사보복 경고. 7번째, 상황이 훨씬 긴박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행 선박에 미사일을 직접 발사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의 주도권을 둘러싼 실질적 충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서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그 파장은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 전체에 직격탄으로 날아옵니다. 이란은 바로 군사보복을 경고하며 대응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교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상에서는 직접 충돌 일보 직전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두 사건, 즉 협상 교착과 미사일 발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중동 상황의 불안정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참로 8. 젠슨 황방한 SK, 현대차 LG와 무슨 얘기 나눌까? 8번째, 이번 주 최고의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번 주 한국을 직접 방문합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실질적인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뉴스예요. SK, 현대차, LG 등 국내 대표 대기업들과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고요. 현대차는 자율주행, LG는 AI 가전 배터리 등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젠슨 황해 방안이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라 한국 산업계 전반과의 구체적 협력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 주 비즈니스면 최고 관전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호황인데 가계소득은 제자리. 9번째, 이건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어요. 수치만 보면 경제가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가계소득 성장률은 고작 0%대에 그쳤습니다. 국가 전체 경제 파이는 커졌는데 일반 가정의 지갑은 두꺼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의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도가 극도로 높고 고급 기술 인력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실이 일반 노동자 가게까지 내려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 특정 계층에만 쏠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숫자 경제와 체감 경제의 괴리,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날카로운 화두입니다. 10. 코스피 9천 진입 앞두고 변수들이 너무 많다. 10번째, 주식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역사적인 9,000포인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국내 증시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장애물들이 절비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첫 번째 변수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두 번째 변수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변수도 있어요. 바로 젠슨 황의 방안입니다. 엔비디아 수장이 한국 반도체 AI 기업들과 협력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호재예요. 9천 돌파냐 조정이냐, 이번 주 증시가 진짜 흥미로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10일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흘 만에 최대 28% 폭등, 11번째 단기 수익률 하면 지금 이게 화제예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불과 사흘 만에 최대 28%나 상승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자체도 13.69% 올랐어요.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움직임의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수익과 손실이 증폭되는 구조라 주가 상승이 이 정도면 레버리지 상품은 그 배수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AI 반도체 수요 폭발, 젠슨 황 방안 기대감, 전 세계 HBM 공급 부족 상황이 맞물리면서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은 오를 때 빠르게 오르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속도로 내려갈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2.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수사 속도 내고 기둥 철거 시작. 12번째, 서소문 고가차도 이야기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문제의 기둥 철거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원인 파악이에요.
시공 문제인지 유지관리 문제인지 설계 결함인지에 따라 이후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구조물 붕괴인 만큼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조 13 부산 롯데백화점 천장 붕괴 150명 대피 인명피해는 없어 13번째 부산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 롯데백화점 내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손님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 돋는 상황이었겠죠. 백화점처럼 수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업시설에서 천장이 내려앉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에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이어 이번 사고까지 터지면서 노후 구조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4. 파리 챔피언스리그 축하 폭동 700명 체포 14번째 프랑스 파리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축하하던 팬들이 폭동을 일으켜 경찰과 충돌했고 7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어요. 스포츠 승리 기념 행사가 폭력 사태로 변질되는 건 유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규모가 특히 컸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충돌의 현장이 되는 이 아이러니, 스포츠와 사회 질서의 긴장 관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입니다. 발음 습 강릉 열대야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 15번째 날씨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이런 열대야가 관측됐어요. 역대 세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인데 6월 초에 벌써 이게 나타난다는 건 이상기후의 신호예요. 본격적인 여름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올여름 폭염이 얼마나 길고 강하게 이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16. 서울시 AI 풍수의 대책 가동, 집중호우 태풍 대비 16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AI 기반 풍수의 대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대용량 배수차 등 장비도 배치됩니다. AI를 활용한 침수 예측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가 관건이에요. 2022년 서울 반지하 침수 사고 이후 서울시는 물 관련 재해 대응에 계속 투자해왔는데 이번 AI 시스템이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올 여름 폭우 시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인천, 부산, 평택, 서울 성급함부터 시작해서 이란 미국 긴장, 젠슨 황방한, 반도체 폭등, 고가차도 붕괴, 백화점 천장 추락, 파리 폭동, 강릉 열대야, 서울 AI 방제까지 한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이 얼마나 밀도 높은 하루였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몽성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